내란 피고인이 없는 내란 재판에서 정작 눈에 띈 건 특검의 검사들이었습니다. 출석한 7명 모두 상복을 연상시키는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항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틈타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박병영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온 특검 검사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박옥수 특검보와 이창규 부장검사를 제외한 검사 7명은 검은색 정장 넥타이 차림입니다. 오늘 내란 재판이 중계되자 상복을 맞춰 입고 나와 검찰청 폐지에 항의의 뜻을 나타낸 걸로 해석됩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은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는데 내란 특검 파견 검사는 그 대신 옷으로 입장을 정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의 옷을 빌미로 특검법이 위헌이라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파견 검사들은 초상을 의미하는 검은 넥타이 착용으로 지금 진행되는 이 절차가 검찰청 폐지의 이유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과 모순이라는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본질과 거리가 먼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아까 배이철 변호사님도 뭐 넥타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뭐 그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류의 이야기는 과연 이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양측의 공방은 25분간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시작한다며 양측의 말을 정리했고 영상 촬영은 곧바로 마무리됐습니다. 증인의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증언에 영향을 받아 증언에 오염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는 점. 특검 측도 중계 신청을 하면서도 재판부의 증인 위축이 우려된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자, 다음 주제는 뭐냐면 이 내란 특검 검사 이전에 김건희 특검 검사들이 그 단체 성명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에 대한 항명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일단락이 되어가는 상황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내란 특검 검사들이 검정 넥타이를 다 동시에 메고 법원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 표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 보이죠. 윤석열 그 중계하는 재판, 윤석열은 없었지만 윤석열 중계하는 그 윤석열 재판에서 전원이 검은 넥타이, 검은 넥타이 한두 명을 할 수는 있는데 다 검은 넥타이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거든요, 이건. 짰네, 짰어. 아니 검은 넥타이라는 걸 평상시에 하고 다니진 않아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뭐 의원님들이 세 분이 다 네 분이 다 다른데 그렇죠. 그걸 또 검사들이 한 법정에서 같은 색으로 양복도 검은색으로 맞췄다는 것은 사실 6명인지 7명인지 그건 맞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의사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특검처럼 했다가 이제 사실은 여론이 반응도 전혀 없고 호응도 안 해주고 언론도 이 뭐야,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때리고, 그러니까 주춤해서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물러섰긴 했는데, 그런데 이 내란 특검 검사들도 그 방식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수사는 계속 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크게 다른 건 아니요, 이런 표시 아니에요? 그런 표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은 넥타이라는 거는 평상시 하고 다니지 않는 넥타이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한 명도 아니고 같은 법정에 출석하는 모든 검사가 동일하게 했다. 이것은 집단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갈래에서는 그것은 조특검의 모친상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례식장 가야지. 진짜 장난하나. 내가 한 사람이 해석해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평상시에 한 사람이 굉장히 장시간 검은 넥타이 하고 다니는 걸 본 적은 있어요. 김어준 제가 몇 년간 한 적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한 3년 정도. 사실 뭐 저번 국회 개원식에도 우리 한복 입고 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복 입고 약간 검은 뭐 넥타이 메고 상복 스타일로 약간 항의를 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상징적인 퍼포먼스라고 보여지는데 자기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게 보여지라고 일부러 한 중계되는 날 그렇게 7명이 동시에 7명이 검정 넥타이는 우연이 아니죠. 맞아요. 짠 거죠. 짰네, 짰어.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지금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보다 이쪽은 비교적 그러면 그래도 의사표시가 약한 상태인데 그렇죠. 혹시 이게 더 이어져서 태업이라든지
또는 뭐 아예 일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강하게 대응을 해야죠. 저는 김건희 특검부터 그 딱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그냥 그 검은 넥타이는 해프닝으로 넘어가지. 거기서 김건희 특검에서 40명이 집단 반발했던 거를 그대로 그냥 뭐 물론 정부 여당 입장은 다를 수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더 세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지 않으면 다른 특검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검은 넥타이 매도 그냥 넘어가고 김건희 특검이 넘어갔으니까 우리는 우리는 검은 어깨 넥타이 동무할까? 매고 우리는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반발짝 한번 쓱 더 밀어볼까 금을 밟을까 말까 해볼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특검에서 40명 여기에 대해서 누가 주동을 했고 사실은 그 40명이 단순 가담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저는 40명이 전체가 사실상 다 짰네 짰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주동자만큼은 반드시 가려내서 그런 부분이 책임을 물어야 필요할 돼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어디까지 핵심적으로 주동한 사람들의 핵심 주동. 경우에는 적어도 그게 한 얘기를 해야 명이든 되겠죠. 혹은 9명이라는 말도 있는데 9명이든 이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이걸 이끌었다 싶으면 저도 뭐 동의를 하는데 다만 또 이제 수사가 아직 좀 많이 남은 상황에서 또 이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해체가 된다거나 하면 안 되니까 강력한 경고를 하되 앞으로는 못하게끔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특검에서 저 이정문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수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저런 태도로 수사해서 이거 수사 제대로 됐을까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가질 수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 다 서희건 했나? 다 했나? 저런 태도인데 저런 10인데 태도인데? 3만 한 거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미 들죠. 서희건설 압수수색하기 전에 정보가 나갔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얘기. 그 이틀 전에 건물 폐쇄하고 그렇죠. 다 청소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보가 좀 새 나간다, 뭔가 이런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때부터 뭔가 좀 조치는 있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 특히 지금 김건희 특검은 다른 특검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의 수사 무마,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칼날을 들이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예. 근데 저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사실 믿기가 어렵죠, 자꾸. 예. 그렇죠. 특검인데 믿기가 어렵죠. 그렇게 되면 특검은 절대적인 국민적 지지나 필요성 이런 것들이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국민적으로 야 저거 믿을 수 있나? 라고 의구심이 나오면 사실 특검 자체도 수사의 동력이 빠져요. 자, 이거는 이제 결국 법무부 장관 그 위로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의 의지는 보니까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하지 않고 혼자 항명이라고 말했을 리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 인식은 항명이라고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은 또 그 책임지는 그 주무 장관으로서 아니 그 고민도 이해는 돼요. 네, 사안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그래서 수사를 결과를 빨리 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봉욱수석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봉수석? 봉욱수석이 검찰 총장 출신, 차장 출신이구나. 총장은 못. 총장은 못했죠. 봉욱수석이 민정에 뭐 이런저런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을 민정으로 이렇게 이렇게 임명을 대통령께서 하셨잖아요. 그럼 봉욱수석의 역할은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여론, 장악력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지금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네, 자기 실력을 보여줄 때죠. 네, 지금. 봉욱수석이 눈에 보이지 않게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파견된 검사들이 소속돼 있는 원청에 네. 검사장들이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니네들 돌아와도 우리가 준비한다. 따뜻하게 안 맞는다.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 해줘야 돼요. 검사장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검사장이 남부 아니야, 검장. 그다음에 봉욱수석이 검사장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정무적인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파견된 검사의 목소리가 지금 나온 건데 이 목소리가 나왔다는 건 이 검사들의 원래 소속해 있었던 원청의 검사들도 비슷한 분위기거나 그 이상인데 이 특검 검사들이 이런 것들을 표명해 주는 걸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 특검 쪽에서는 종이 쪼가리를 낸 것인데 저 방식으로는 좀 위험하네. 자기한테 위험이 돌아올 수도 있네. 넥타이로 갔다. 근데 이 개별 검사들이 자기가 어느 날 일어나서 혼자 생각했을 리가 없잖아요. 누군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의 주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지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이정문 의원님 사이는 아다리가 맞은 거고 저 7명 사이는 짰네 짰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거를 모의한 주체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이 말단 검사들 단위에서 이루어졌을 리가 없다. 쭉 그게 그리고 꼭 검찰 내에서 시작했을까? 이 시작이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답답한 게요. 과거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게시판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들에 의해서 거의 철저히 도륙당하듯이 수사당하고 기소당했거든요. 국가공무원인데 그렇게. 근데 자기네들은 무슨 인사에 불만 있어도 나가서 얘기하고 조직 개편에 대해서 불만 있어도 나가서 얘기하고 그럼 일을 잘하면 또 몰라. 일도 엉망으로 해놓고 나서. 그 공직선거법상으로 보면 공무원들은요 선거 기간 전후로 해서는 페이스북에 좋아요만 눌러도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어요.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니까요. 처벌받아요. 그러면 처벌합시다. 넥타이로 좋아요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싫어요지 싫어요. 아 싫어요. 싫어했는 거지. 대통령 싫어요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 개혁 싫어요. 대통령이 뭐 하시는 일이 싫어요예요 지금. 네, 무슨 공무원들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윤석열 없는 윤석열 내란 재판인데 이제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요즘 캐대언으로 사자보이스가 유행인 걸 따라한 걸까요? 갑자기 검사들 왜 상복 차림으로 나왔습니까? 네, 어제 재판에서 정작 눈길을 끈 건 이 검사들의 차림새였습니다. 박억수 특검보, 이찬규 부장검사 제외한 검사 7명이 전원 검은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나온 겁니다. 이거 사자보이스 아니죠? 네. 그렇게 됐을 아마도 내란 재판이 중계가 되니까 상복을 맞춰 입고 나와서 검찰청 폐지에 항의하는 그런 뜻을 좀 나타낸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 추모식, 검찰 장례식을 본인들이 치렀다고 봐야겠네요. 그러게요. 그 최근에 왜 김건희 특검 검사들이 전원 복귀하겠다라고 항명했잖아요. 네네. 내란 특검의 파견 검사들은 그렇게 적극적인 표명보다는 옷으로 입장을 전한 거다라는 이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더 어이가 없는 게 윤석열 측이 이 지점을 특검법이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데다가 갖다 붙이면서 윤석열의 불출석을 합리화했습니다. 아니 지기현 판사마저도 불출석에 대해서 불이익은 본인들이 담당해야 될 거다 말했는데 이건 또 무슨 논리예요? 네, 배희철 변호사 말인데요. 검은 넥타이에서 문제 제기하는 바에 따라 내란 특검법에 규정된 절차가 모순이고 잘못되고 더 나아가 위헌이라면 특검이 본 사건의 수사와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게 된다. 뭐 이런 해괴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박억수 특검보는 어떻게 재판장에서 그렇게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법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반박했고 서로 약간 말다툼처럼 공방이 오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들끼리 싸우는 꼴인데요. 네. 한마디로 검사들은 검사답게 또 윤석열 측은 윤석열답게 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의 그 3대 특검 특위가 어제 오후 4시 40분에 직접 민중기 특검팀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민중기 특검을 누구를 만났다라고 확인해 주지는 않는데 검사들, 수사 검사들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는 관계자가 자기들하고 면담을 했다. 그러니까 뭐 핵관 핵심 관계자를 만났다. 특혜관? 특별 핵심 관계자. 검핵관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요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이제 어제 간 것은 그 김현정 의원이 웰바이오텍 관련된 수사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간 거였고 오늘 아침에 또 약간의 소동이 있었는데 마치 특검팀의 요청으로 민주당이 온 것처럼 보도가 일부 되어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 굉장히 예민하게 다투는 상황이긴 해요. 그만큼 이렇게 첨예한 쟁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사건이 처음 시작됐던 9월 30일, 9월 30일 이 사람들 이제 집단 성명서를 집단 냈죠. 성명서 나오던 날 오전 11시에 수사검사들의 일종의 이제 대표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대표격의 검사가 민중기 특검에게 면담을 신청했대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오전 11시에 면담이 성사되어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걸 꺼낸 거죠.
의견서. 그래서 전체 40명 검사들의 생각이 이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하면서 그 의견서를 냈는데 그 의견서 보면 기가 막혀서 우리가 그러니까요. 국교영 기자, 김은지 기자 우리가 실리아 방송된 곡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민중기 특검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여러분들의 애로를 알겠다. 그리고 내가 심사숙고 해보겠다라는 얘기 정도를 하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점심 무렵이니까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해서 예. 그 대표격인 검사와 민중기 특검과 뭐 이 일행이 같이 식당으로 가던 중 예. 11시 23분경에 국민일보 첫 보도가 나온 겁니다. 단독 이렇게 해서 단독. 그리고 이제 SBS 보도가 2분 뒤에 25분에 또 나온 거예요. 단독. 그쵸, 서로 단독이라고 단독으로.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국민과 S에 준 거죠. 네, 검사들이 준 겁니다. 안 주고 그런 기사 알 쓸 수가 수가 없죠. 없어. 예. 의견서를 어떻게 씁니까? 예, 자기들끼리 낸 건데. 그래서 그걸 받고 특검팀이 난리가 난 거죠. 아. 그래서 이거 뭐냐, 어떻게 된 거냐, 오늘 면담한 지 20분밖에 안 지났는데 왜 벌써 이게 언론에 나간 거냐, 어떻게 된 그러게요. 거냐,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밥 먹고 들어와서 일종의 내부 조사 비슷한 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쭉 했더니 요거는 특검의 주요 관계자의 워딩인데 여기도 한 명이든 일부든 일부 강경파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명이라는 얘기를 한 것은 소수임을 강조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예, 예. 3대 특검 특위위원회 관계자는 설명을 예, 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40명이 와가지고 예. 우리 이거 다 관철해주지 않으면 다 싹 다 검찰로 복귀할 거예요. 라고 항의성, 집단 항명, 예. 우리가 얘기했던 이건 아니었고 이 관계자들, 그러니까 그 검사 중에 대표격이 와서 면담 예. 신청하고 요거로 해주세요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이게 나가서 누군가가 일종의 이제 언프를 한 거다. 주동자가 있다. 주동자가 있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부 특검팀에서 확인을 해보니 조직적 저항은 아니더라. 그리고 이번 사태 이후에 내란 특검, 그 다음에 최혜병 특검 파견 검사들의 의견을 모두 모은 것 같지도 않더라. 예. 이제 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특검팀의 주요 관계자가 설명하기를 이 사건이 더 이상 진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예. 진화시킬 껌덕지도 없다. 조직의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그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부하기를 민주당의 검찰 출신 의원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분위기를요? 검사들의 이런, 그러니까 집단 반발이 아닌데, 예, 예. 전혀 그런 기류가 아닌데, 막 너무 격앙되어 있다. 격앙되어서 예, 뭐 다 예. 그만둬라, 다 잘라라, 징계해라, 막 이런데, 안 그렇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면담을 갔던 어제 뭐 창원에 가서 압수수색 다 착실하게 해왔고, 예, 예. 그 다음에 권성동 한학자, 예. 그, 수사하고 있고. 아니, 영장, 어제 예. 적부심 있었어요. 예, 예. 거기도 열심히 준비해서 잘 나가서 일했고, 그 다음에 전혀 근무 태만이나 달라진 기류가 없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키우고 확대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내용을 취재해가지고, 그 전직 검찰 출신의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근데 약간 그 강경파에 해당하는 분들은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솔직히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아니 20살 넘었는데 이름 올리는 거면 상황 파악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는 게 좀 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40명 누구지 이름 써야지. 몇 명 하면 이름 써야 되잖아요. 예, 이제 이름 와서 없이. 분위기 봐서 저는 사실 그냥 그게 아닌 끌려갔는데요. 건데요. 이런 뭐 거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안 된다.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제2의 조국, 제2의 윤석열 사태 난다. 네네. 경각심을 가지고 막말로 이 막판에 이제 1년의 유예 기간 사이에 이 분은 100% 개판진다. 네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동자는 반드시 쫓아내야 되고 또 하나 특검, 민중기 특검이 분명히 견제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세는 니네들 없다고 수사 안 되는 거 아니야. 나갈 테면 나가. 검사 2,300명 있어. 네. 이런 태도로 2,300명 있다. 예, 이런 태도로 임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약간 기싸움 같이 되어버린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오랫동안 검찰 취재하셨기 때문에 뭔가 겹치는 장면도 있으실 것 같고요. 박용현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명백하고 많은 분들이 논평을 하고 계시는데 뭐 한마디만 뭐 첨언하자면 일단 법 집행관이잖아요. 검사는. 예.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라든지 뭐 이견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공직자로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그거는 뭐 할 수 있다고 쳐도 이거는 이미 제정된 법이잖아요. 예. 제정된 법은 일반 시민들도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지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잡혀가죠. 네. 누가 잡아갑니까?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검사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그 검사가 제정된 법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예. 방귀를 들고 집단 행동을 한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자기한테 주어진 그 임무를 방기하겠다라고 예. 공언을 하는. 이거는 정말 법 집행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부안해동했든 따라갔든 이 입장문 내용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렇죠. 여기에 동조했다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자격 미달인 검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와서 정말 뭐 이게 사실은 좀 그런 게 아니었다. 뭐 이렇게 또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사람들의 노력과 애를 쓰는 이 뭔지는 알겠는데요. 여튼 이걸 좀 마무리하고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걸 좀 정리할 수 있을지는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박 의원님은 이걸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징계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의견에 동의를 하고 징계를 예고하고 예. 복귀하는 대로 징계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 그러면 좀 부안해동했던 검사들 같은 경우는 더 남아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선제적으로 누군가를 이제 시험 때 올려서 이렇게 처벌을 하는 식으로 하면 또 그게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라는 식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태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예. 바로 복귀시켜서 징계를 하도록 이게 네. 의도적으로 태업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남한은 있는데 열심히 안 함으로써 상황을 망칠 수도 어차피 있다. 자기들이 가겠다고 했으니까 태업을 하면 보내줘야죠. 예.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앞서 박 선배 말씀하신 대로 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직군에 있는 자기들이 수사하고 있는 대상의 예. 관계자들이 이런 태도로 나왔을 때 어디다 대고 의견서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지금 체포된 거죠. 그쵸. 예, 다 체포해서 다 법을 끌고 안 와가지고. 지켜서. 예. 엄벌하죠, 엄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삐딱선 타면 더 엄벌하죠. 그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판사도 검사도. 그래서 뭐 재판이나 또 사건이 걸려있을 땐 다들 자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이제 끝까지 이제 고개 빳빳이 들고 뭘 잘못했어 라는 태도로 우리가 다들 단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어나더 레벨에 있다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감행하는 거거든요. 다른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로지 대한민국에서 검찰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준엄하게 꾸짖어야 된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제가 어제 밤에 이제 법무부 고위 관계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직접 뭐 검찰 특검 내부를 뭐 확인해 보니까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라고 약간 수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특검법에 따라서 중요한 사건을 이제 수사하고 있고, 그리고 수사기간 연장도 했잖아요. 거기다가 수사 인력도 확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부가 흔들려서 동력을 상실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정무적 판단 속에서 일단 눌러서 이 사건 좀 제대로 가자. 이런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서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잃었거나 근무태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계속 뭉개고 있어봐야 뭐가 일이 되겠냐. 그냥 차라리 집으로 보내버리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변호사도 못하게 변호사 자격 박탈할 수 있게 징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생각 하지 못한다. 세게 야단해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되게 비겁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익명에 숨고. 그리고 문제가 세게 되니까 깨갱해가지고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아니었어요. 집단행동 아니에요. 라고 하고 무마하고 물타기 하려고 하고. 저는 정말 너무 스타일이 윤석열하고 비슷하다.